삼국유사에 따르면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는 그를 무려 20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이 충격적인 임신 기간의 비밀. 사실 그는 영천 중학석굴을 통해 설계된 외계 문명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만명 부인은 서라벌 상공에서 UFO에 이끌려가 우주의 고등 지성체들과 마주합니다. 아이고 배야 아파 너무 아파. 집에 가야 해. 그날의 기억들을 조금만 더 힘내. 추적하여 밝혀냅니다. 아기야 나와라.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편에는 기이한 기록이 하나 전해집니다. 김유신이 태어났을 때 그의 등에는 북두칠성 모양의 7개 점이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또한 그가 잉태되었을 때 어머니 만명 부인은 품 안으로 화려한 별이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역사는 이를 영웅의 탄생이라 기록했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좌표 등목이자 외계 문명의 지구 파견 신호였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행성 라시는 행성 폭발로 사라지게 되었고 왕족의 씨앗을 신라에 남겨놓고 떠나갔습니다. 700일 만에 출산이요. 우리 아들은 대단한 별이 될 거야. 만명 부인은 자신이 당한 외계인과의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믿어줄 사람도 없었고 아들 유신이 외계인이라면 아마 엄청난 형벌에 처해지거나 죽임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신라의 골품제 사회, 여인이 정체모를 빛에 이끌려 사라졌다 돌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불륜과 부정이라는 낙인이 찍혀 가문에서 영원히 내쳐질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목숨보다 무서운 비밀을 가슴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외계의 씨앗을 낳아 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네가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수련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영천으로 가서 중학석굴에서 수련을 하면 너는 힘과 검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야. 유신의 어머니가 외계인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곳 중학석굴. 왜 하필 영천의 중학석굴이었을까? 예로부터 하늘의 문이 가장 먼저 열리는 곳, 주파수가 저 너머 우주의 신호와 가장 완벽하게 맞닿는 천개의 통신기지였기 때문입니다.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별을 바라보는 이곳은 가장 노이즈가 적은 청정신호 수신 구역이었던 셈이죠. 어두운 석굴 안, 차가운 바위 바닥에 소년 유신이 정좌를 하고 앉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라신이란 행성에서 온 너의 수호자이다. 우리 행성이 갑자기 폭살하는 바람에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너는 우리 왕족의 씨앗이다. 네가 사는 곳은 다른 존재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것이니 너는 화랑의 수장이 되어 너의 나라를 이검으로 지켜내거라.
당신을 만나고 싶으면 어찌하면 됩니까? 오늘처럼 여기 와서 나를 불러라. 서기 609년 고작 만 14세의 나이에 화랑이 되어 용화향도를 이끌기 시작한 소년 김유신. 그로부터 단 3년 뒤인 만 17세. 그는 뛰어난 무해와 인품을 인정받아 화랑의 총수이자 우두머리인 국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화랑의 수장을 넘어 신라를 지키는 당당한 무관으로 거듭난 김유신.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승리를 이끌어낸 그의 매서운 칼끝은 훗날 삼국통일이라는 위대한 대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신라에 갑자기 화장한 남자 군대. 신라의 화랑은 얼굴을 아름답게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라에 머물게 된 외계의 왕족 김유신. 그는 자외선이 강하고 대기 성분이 다른 지구 환경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만의 선택이 화랑의 문화가 된 것입니다. 늘 전장에서 노고가 많았네. 황송하옵니다, 폐하. 신라의 군권을 거머쥐고 대장군의 자리에 오른 김유신. 그는 황산벌에서 백제의 계백을 격파하고 평양성을 함락시키며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리는 역사적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선덕여왕 폐하 강령하셨는지요? 김유신 장군 이 나라를 지켜주고 저를 늘 보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담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소. 잘 지켜봐 주세요. 여왕 폐하 명령 받겠사옵니다. 황산벌 전투다! 모두 돌격하라! 신라 최고의 장수로서 계속 전진! 그가 승리는 전장에 우리 것이다! 새긴 불패의 신화는 훗날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결정적인 초석이 되었습니다. 중학 석굴의 거대한 어둠 속, 그곳에서 외계의 수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석굴 속에서 우주의 기운을 받으며 수련을 이어갔고, 그 신비로운 소통 속에서 삼국을 뒤흔들 불꽃을 피웠습니다. 신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나라는 내가 필요하다. 만백성이 새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위기는 비담의 난과 떨어진 별 647년.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 나라의 주인이 곧 떠질 것이다. 그런 김유신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선덕 여왕을 몰아내려는 비담의 반란군 진영으로 커다란 별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반란군은 여왕이 패할 징조라며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우주의 기운을 읽던 김유신에게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김유신은 밤사이 허수아비에 불을 붙여 연에 매달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며 다시 민심은 요동쳤습니다. 사기가 충천한 김유신의 군대는 반란군을 전멸시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고구려 첩자 백석의 유인 612년 김유신이 만 17세에 국선이 된 직후 함께 고구려를 칩시다. 제가 고구려 내부의 지형과 취약한 보급로를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국경을 넘으시지요. 좋다, 가자. 고구려에서 보낸 세작 백석이 그를 시해하기 위해 오늘은 여기서 묵어가십시오, 국선. 감사합니다. 고구려를 치러 가자며 국경 근처로 유인한 사건입니다. 김유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신라를 지키는 수호신들이 김유신에게 나타나 백석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우리의 왕족이시여, 이건 함정입니다. 국경 끝으로 데려가서 살해하려는 음모이니 피해야 합니다. 역사에는 새 여신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김유신을 모니터링하던 외계 수호자들이 파견한 홀로그램 AI 가이드들이었습니다. 덕분에 백석을 역으로 체포하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적의 기만 전술에 속아 목숨을 잃을 뻔했을 때도 김유신은 하늘의 신호와 수호자들의 계시로 위기를 극복하며 대장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외계 수호자가 없었다면 신라와 김유신의 운명은 분명 달리했을 것입니다. 외계 수호자들의 비호 아래 전장을 지배하며 불패의 신화를 썼던 대장군 김유신. 그의 일생, 그의 삶, 모든 곳에 수호자는 늘 함께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된 그는 우주의 기운이 처음 시작되었던 영천 땅 중악 석굴로 다시 발길을 옮깁니다. 어느 고요한 날 임무를 마친 전사는 석굴 속에 고단했던 육신만을 남겨둔 채 그의 영혼은 빛을 따라 수호자와 함께 외계로 마침내 돌아갔습니다. 그는 진짜 별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미처 기록하지 못한 신라 최고의 미스테리, 그것은 김유신의 태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화와 과학, 역사와 우주가 맞닿은 그 중심에 서 있던 이름, 인간의 몸으로 별의 뜻을 행했던 김유신이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만명부인뿐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김유신처럼 용감하고 당당한 도전을 즐기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